북경에 가면 만리장성만큼이나 꼭 들르게 되는 곳이 이화원입니다. 그 넓디 넓은 호수와 그 주변에 솟은 산들이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파헤친 자리에 물을 붓고 그러다가 나온 흙을 쌓아 올려 만든 인공호수와 인공산이란 사실에 기가 질리게 마련이죠. 물론 부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호수를 만들고 산을 쌓아 올리다가 도대체 몇 명이 지쳐 쓰러져 죽어갔겠으며 그들이 흘린 눈물이 저 호수의 물에 비해 적겠습니까? 이화원 곳곳에는 색다른 구경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곳은 청나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인 광서제의 동계 유폐지였다는 옥란당입니다. 나이 스물이 훨씬 넘도록 서태후의 수렴청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황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또 날로 병들어가는 나라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것이 강유위 등 변법 자강 운동가들이었고 나이 27살 때 무술 변법을 일으켜 한번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서태후를 위시한 보수력의 반격에 여지없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 서태후의 철저한 감시 속에 답답한 여생을 보냈는데 1908년 11월 14일 갑자기 죽습니다. 서태후도 그 뒤를 따르듯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가련한 황제의 죽음을 두고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21세기에 정밀검사를 해보니 독살이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가 죽었고 그 황제를 소나기에 넣고 대청제국을 실질적으로 망하게 했던 서태후도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서태후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지명한 것이 부의였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그대로입니다. 1908년 11월 15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진시황 이후 이어온 중국의 오랜 재정의 마지막 주인이 제위에 올랐습니다. 즉위식 때 하도 울어서 그 아버지 순친왕이 조금만 기다리자,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이렇게 달랬는데 그걸 들은 이들은 몹시 불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황제가 아기 티를 채 벗기도 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 청조는 멸망합니다. 더 이상 그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금성에서 생활했고 새로이 들어선 중화민국으로부터 예우는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 후 그에게 밀어닥친 풍우는 마지막 황제에도 대충 나오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게 정리해도 중국의 마지막 황제에서 일본의 계려국 만주국 황제로 다시 전범으로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서 교화를 받기까지 그의 일생은 황제에서 죄수까지 인간사의 최상층과 최하층을 오간 드라마틱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에는 그에게 영향을 준 교도소장이 등장합니다. 혼자 씻기는커녕 신발끈조차 매지 못하던 부의로부터 그 시종들을 떼어내고 부의 스스로 할 것을 명령하고 독립심을 가지라고 윽박지르던 교도소장. 그는 김원이란 이름의 조선족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인은 스스로 문고리도 잡지 못해 헝겊을 대고 문을 열었고 가끔 있는 목욕 시간 누구보다 기민하게 움직여 탕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단 누가 먼저 몸을 담근 경우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물속에 누구랑 같이 쓴 적은 없었고 누구의 몸이 닿은 물을 써본 적도 없었던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추록 후 그는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삽니다. 만주족 200만의 대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도 지냈지만 그의 직업은 북경식물원의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그 직에 임명됐을 때 황제가 됐을 때보다 더 기뻤다고 회고합니다. 나이 50살을 넘은 부인은 군중 조직의 일종인 식물원의 민병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소고집을 부려 그 일원이 돼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홍위병들에 의해 교도소장 김원이 닥달을 받고 부의가 나서서 군중들에게 몇 마디 호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원이 홍위병들에게 시달릴 때 부의 역시 못지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때 병이 위중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홍위병들이 들이닥쳐 병원 의사 멱살을 잡고 뭐 이런 반동을 치료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꼼짝없이 거리로 들어배쳐지려는 찰나 그를 구한 것은
중공의 2인자 조우 월라이였습니다. 조우 월라이는 홍위병 우두머리에게 전화로 고함을 질렀고 홍위병이 두려워 치료를 거부한 의사들을 채근해서 부위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전범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 김원을 잡으려 들었고 부위에게 그를 잡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부위는 결연하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과 정치협상회의 위원회 신분으로 김원 선생의 학생 신분으로 보증한다. 김원 소장은 나의 은사이며 전국에 이름 있는 모범 간부다. 살기 등등한 홍위병들 앞에서 그는 몇 번이고 같은 주장을 쓰면서 그들에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부인은 평생을 남의 손에 이끌려 다닌 황제가 아닌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도무지 바라지도 않던 만인지상의 자리에 먼 친척 아주머니의 지명 하나로 덜커덕 앉았던 그 순간 이후 역사의 회오리에 내던져졌던 그 정신없는 삶을 마칠 때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황제도 돼봤고 백성도 돼봤습니다. 내 생애의 종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개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떤 나라에서도 불가능했을 거요.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 본 남자. 그가 마지막 황제로 자금성을 밟았습니다. 1908년 11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